노년은 단순히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가장 깊고 의미 있어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통해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는 시기가 바로 노년입니다. 하지만 노년을 건강하고 유쾌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혜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노년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노년의 핵심 키워드는 야금야금과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노년은 몸이 아프고 마음은 외롭고 죽음이라는 불안과 마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작은 성취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야금야금의 태도는 노년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노년에는 특히 욕심을 부리거나 과도하게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기보다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운동도 무리하지 않고 적당히 해야 하며 음식도 천천히 꼭꼭 씹어 소식을 실천해야 합니다. 건강은 노년의 기본적인 행복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년은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단순한 삶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한 걸음 물러서서 세상을 바라볼 때 여태껏 보지 못했던 작은 기쁨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년을 유쾌하게 만드는 두 번째 요소는 건강과 돈입니다. 건강과 재정은 노년을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초입니다. 돈은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려 하거나 반대로 너무 부족한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고 살 것과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면 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건강은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신 건강 또한 중요합니다. 정신 건강을 유지하려면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매일 아침 햇볕을 쬐며 산책을 하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여기는 것이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집 안에서 불안과 걱정에 갇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외부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노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세 번째 지혜는 어려움 속에서도 버틸 줄 아는 힘입니다. 인생에는 이유 없이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중요한 것은 그 이유를 찾으려 애쓰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언젠가 지나가기 마련이며 그 뒤에 찾아오는 평온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 값지게 만듭니다. 노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네 번째 지혜는 관계의 정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단순화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노력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고 내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멀어진 관계에 미련을 두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또 다른 유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에는 특히 갈등을 해소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관계의 짐을 덜어낼수록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새로운 취미와 관심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무료함과 무기력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과 가족,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삶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과거에 관심이 있었지만 미처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창작 활동, 혹은 여행, 등산, 요가와 같은 활동은 노년기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을 배우는 것은 노년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거나 인터넷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고 새로운 정보를 얻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자신감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6번째 지혜는 나눔과 봉사입니다. 노년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에서 벗어나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실천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물질적인 나눔뿐 아니라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것도 훌륭한 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눔은 단순히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눔을 통해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봉사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우리는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노년기의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욕을 북돋우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작은 나눔이라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그 작은 행동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지혜는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삶의 마무리를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유서를 작성하거나 재산을 정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의 마음을 갖는 과정입니다.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과정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준비를 미루거나 간과하지만 이를 통해 남겨진 사람들에게 혼란과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 분배나 유언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은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그들이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재산 문제를 정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고 그 안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어떤 순간에 가장 행복했는지를 되새기는 과정에서 우리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노년은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되새기며 자책하기보다 그 모든 것을 하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일부로 인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혹은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나 또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태도는 우리 삶을 더욱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노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태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잘 걸을 수 있는 두 다리, 건강하게 숨을 쉴 수 있는 배,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두 눈,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혀까지.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진 축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루하루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며 현재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작은 기쁨에도 감사할 줄 아는 태도가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가족을 돌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헌신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 노년의 삶을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에는 경험과 지혜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삶을 통해 수많은 경험을 쌓아왔고 그 경험은 우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의미 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노년은 단순히 잃어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들에만 집중한다면 슬픔과 아쉬움이 커지겠지만 우리가 얻는 것들에 감사한다면 삶은 더 깊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노년은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과 일, 사회적 책임이 삶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을 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독서와 같은 조용한 활동이 만족을 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여행과 같은 새로운 경험이 큰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고 그것을 통해 삶의 에너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관계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노년에는 친구나 가족과의 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는 부담감을 버리고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관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랜 친구와 함께 과거를 회상하며 웃을 수 있는 시간, 가족과 함께 일상을 나누는 작은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노년에는 과거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오면서 쌓였던 오해와 미움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는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마음의 평화는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나 자신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노년에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려 하거나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작은 산책, 차 한 잔의 여유, 따뜻한 대화 속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적당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절약은 현재의 행복을 놓칠 수 있고 반대로 과도한 소비는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명한 소비를 하고 남은 자원을 나누는 것도 노년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눔과 봉사는
노년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작은 나눔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주거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노년은 단순히 끝을 향해 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나눌 것이 많으며 사랑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여기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자식으로서 살아온 시간이 부모로서의 시간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노릇은 여전히 답이 없는 숙제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현재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녀를 독립시키고 부모의 책임에서 벗어났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의 부모 역할과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부모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은 부모로서의 올바른 역할과 인생을 어떻게 더 행복하고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0세기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평균적으로 6명이나 두었습니다. 반면 오늘날 부모들은 평균 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통계가 있습니다. 여성 1명이 2명의 자녀를 낳아야만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유지됩니다. 이를 대체 출산율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1983년에 이미 대체 출산율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60년대에 평균 6명의 자녀를 낳던 시대에서 이제는 1명조차 낳지 않는 경우가 많아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이들끼리 서로 돌보고 자라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형제자매가 많았고 부모님은 생계를 위해 바쁘게 일해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함께 자랐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부모들은 1~2명의 자녀만을 두고 그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학원에 보내며 건강과 교육에 대한 정보까지 교환하느라 하루가 바쁘게 지나갑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 발전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과거에는 집안일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빨래, 설거지, 음식 준비 등 모든 일이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의 도움으로 집안일에 드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부모들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도한 경쟁과 보호로 인해 부모와 자녀 모두 압박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 아이에게는 꼭 시켜야겠다 는 부모의 마음은 때로 자녀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더불어 형제자매가 없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가족의 개념이 희미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모, 고모라는 단어조차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세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은 세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지만 모든 부모가 공통적으로 맞닥뜨리는 현실이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면 결국 독립하고 자신의 삶을 꾸리게 됩니다. 부모와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기대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인생은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부모 아래에서 자라 독립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르다가 다시 부부만 남게 되는 시간,
그리고 결국 혼자가 되는 시간까지 이어지는 순환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평균 수명 차이가 약 6에서 7년 정도 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은 배우자 없이 홀로 살아가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설계할 때 이러한 현실을 간과합니다. 대부분 남성은 자신의 생애까지만 고려하며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부가 함께 보내야 할 시간이 길게 남아 있으며 자녀가 독립한 이후에는 부부만의 삶을 새롭게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며 우리는 행복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행복은 단순히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수용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자녀가 독립한 이후에도 부모가 여전히 자녀에게 기대를 걸고 경제적 지원을 바라거나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과거에는 6명의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평균 1~2명의 자녀가 부모를 돌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부모 세대의 수명은 길어지고 경제적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것은 불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 세대처럼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은 자녀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지나쳐 자신의 노후를 희생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으니 자녀가 나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자녀에게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자녀와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때로는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부모가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녀 사랑입니다. 과거에는 자녀들이 많아 부모가 한 집에서 눈치를 보면 다른 자녀의 집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자녀가 1~2명뿐이고 그들 또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에 바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희생할 때는 그 사랑이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언젠가 그들에게 기대할 것을 전제로 한 희생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녀의 삶을 존중하며 그들의 선택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지나친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희생과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부모는 실망하거나 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정서적 부담을 주며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그들이 자신만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가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들의 지원군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자녀를 향한 지나친 기대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바라거나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게 하는 태도는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기도 벅찬 현실 속에서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며 부모와 자녀 모두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즘 세간에서 회자되는 3대 바보 이야기는 이와 관련된 좋은 교훈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바보는 손자와 손녀를 봐주느라
자신의 일정을 포기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여행을 가기로 계획했지만 딸이나 며느리로부터 손주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계획을 접고 아이들을 봐주는 상황입니다. 이는 자녀와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 있지만 결국 자신을 희생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보는 재산을 미리 자녀에게 모두 물려주고 이후에는 자녀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부모입니다. 상속세를 절약하려는 의도로 재산을 모두 넘겨주지만 이는 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포기하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미리 물려준 후에는 자녀의 상황에 따라 부모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바보는 손자, 손녀가 자주 올 것을 예상해 방을 넓히거나 새로 가구를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이는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지만 현실적으로 필요 이상의 자원을 소모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우리의 노후 준비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희생이 스스로의 삶을 희생하거나 노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자녀가 서운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부모로서 명확한 입장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노후에 너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려고 이런 선택을 하는 거야 라고 솔직히 말하면 자녀들도 이를 이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서로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기대를 내려놓는 동시에 노후를 위한 철저한 준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더 개인화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젊은 세대가 많아 노인을 부양할 세금이 충분히 확보되었지만 지금은 그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낮아지고 노인의 수는 증가하면서 세금만으로 노후를 보장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은 자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만약 이미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돌보고 적절히 자신의 자원을 아끼며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자, 손녀를 돌보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모하는 것도 결국 노후를 망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정서적 안정과 관계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나이가 들면서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가부장적 구조 속에서 자란 세대에서 특히 두드러지며 퇴직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서로의 역할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역할과 권위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결국 인생의 가장 오랜 동반자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작지만 중요한 변화입니다. 또한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와도 꾸준히 소통하며 유대감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부와의 관계를 단절하면 고립감이 심화되고 이는 정서적 불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하며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스스로의 삶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걸고 희생하는 대신 자녀와 함께 자신의 삶도 돌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자신만의 길을 독립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부모로서 필요한 지원을 하되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결국 인생은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행복의 핵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도 살아있구나 라고 느끼는 단순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가의 풀 한 포기처럼 단순하지만 그 자체로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기대를 내려놓고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에 집중해 보시면 좋습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노년의 삶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더 깊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장년층은 은퇴 후 오히려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막막함에 빠지곤 합니다. 익숙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자유는 때때로 족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놀아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는 여행도 더 이상 새롭지 않아 라는 말을 자주 듣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층이 은퇴 후 무료함과 허무함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지루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노인의 약 80%가 TV 시청을 주된 취미 활동으로 꼽았습니다. 이는 그만큼 다른 활동이 부족하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노년은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만의 삶의 가치를 재발견할 기회로 삼아야 할 시기입니다. 노년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관심사와 적성에 맞는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노후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으면서도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취미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취미는 원예입니다. 식물을 키우고 정원을 가꾸는 일은 단순히 손을 쓰는 노동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원예 활동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성취감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생명의 순환을 느끼는 경험은 노년기에 큰 위로와 만족을 줍니다. 작은 화분에서 시작하여 점차 실내 화초나 허브를 키워보는 겁니다. 경험이 쌓이면 텃밭을 가꾸며 채소나 과일을 재배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자신이 기른 작물로 식사를 준비하며 느끼는 성취감은 그 어떤 활동보다 크며 건강에도 좋습니다. 원예는 실내와 실외 모두에서 즐길 수 있어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취미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취미는 독서입니다. 독서는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활동으로 두뇌를 자극하고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독서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독서는 또한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세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며 내면의 세계를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독서는 특별한 준비물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뛰어난 취미입니다. 하루에 10에서 20분씩 시간을 정해 좋아하는 주제의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아가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정리하거나 독서 모임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도 추천합니다. 독서를 통해 얻는 지식과 깨달음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취미는 산책과 걷기입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기술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노년기에 가장 추천되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걷기는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근육을 유지하며 혈액순환을 개선해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걷기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울증 예방에 효과적이며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산책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자연과 연결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됩니다.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 공원이나 숲길을 걸어보는 겁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나무와 꽃, 새소리를 가까이 하며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도 있지만 친구나 배우자와 함께 산책하면 대화를 통해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걷기 활동을 통해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추천하는 취미는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는 단순히 생각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삶을 돌아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고 머릿속 복잡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는 것은 후대에 자신의 삶과 지혜를 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됩니다. 글쓰기를 시작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거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한 가지를 적어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기록해 자서전을 만들거나 블로그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글쓰기 동아리에 참여하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글쓰기는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추천하는 취미는 음악 감상과 악기 연주입니다. 음악은 우리의 감정을 위로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거나 새로운 음악을 탐구하는 과정은 노년기에 풍요로운 시간을 선사합니다. 음악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두뇌 활동을 자극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악기 연주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음악 활동으로 신체와 두뇌를 동시에 사용하는 훌륭한 취미입니다. 피아노, 기타, 우쿨렐레와 같은 악기를 배우기 시작하거나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악기를 도전해야 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과정에서 리듬과 음계를 익히고 이를 연습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악기 동아리에 참여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연주하면서 교류의 기회를 넓힐 수도 있습니다. 음악은 개인적으로 즐기기에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연결의 매개체가 됩니다. 여섯 번째로 추천하는 취미는 요리입니다. 요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작업을 넘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술적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거나 전통 음식을 배워보는 과정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또한 직접 만든 음식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나누며 얻는 기쁨은 다른 활동에서 느낄 수 없는 특별한 만족감을 줍니다. 요리는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직접 재료를 선택하고 조리 과정을 조절함으로써 더 건강한 식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염식 요리, 건강 디저트, 채식 요리 등 새로운 도전을 통해 요리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요리 수업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기술을 배우면 요리 자체가 학습의 재미를 더하는 활동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추천하는 취미는
봉사활동입니다. 봉사는 단순히 시간을 나누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사회와 연결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봉사활동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보람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지역사회 봉사, 멘토링 프로그램,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봉사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류를 통해 외로움을 줄이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자원봉사를 통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은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고 사회적 연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8번째로 추천하는 취미는 여행입니다. 여행은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며 삶에 신선한 자극을 주는 활동입니다. 꼭 멀리 떠나는 여행이 아니더라도 근처에 새로운 장소를 탐방하거나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들과 문화를 접하면 삶에 활력이 생기고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집니다. 여행은 또한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고 재충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연 속에서의 산책, 역사적인 장소를 탐방하거나 현지 음식을 맛보는 경험은 기억에 오래 남는 소중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행 후에는 사진을 정리하고 기록을 남기며 그 시간 속에서 느낀 점들을 정리해 보는 거죠. 여행이 어렵다면 다큐멘터리나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세계를 탐험하며 상상 속에서 여행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9번째로 추천하는 취미는 명상과 요가입니다. 명상은 정신적인 평온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루 10분 정도 조용한 공간에서 명상을 실천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명상은 마음속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요가는 명상과 더불어 신체와 마음을 동시에 돌볼 수 있는 활동입니다. 요가는 유연성과 근력을 강화하며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인 움직임이 제한되기 쉬운데 요가는 이러한 제한을 극복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요가 수업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요가 동작을 익혀보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실천한다면 신체와 마음이 한층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10번째로 추천하는 취미는 새로운 언어 배우기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노년기에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유익한 활동입니다.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나라의 언어를 조금씩 배워보는 것도 재미있고 유용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언어를 배우는 데는 비싼 학원이나 교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무료 온라인 강의를 통해 손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단어와 문장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해 점차 대화를 연습하며 새로운 언어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한 학습을 넘어 자신감을 키우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11번째로 추천하는 취미는 사진 촬영입니다. 사진은 일상의 소소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기록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이나 간단한 디지털 카메라로도 시작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주변의 자연 풍경, 일상적인 순간, 혹은 가족과 친구들의 모습을 찍으며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은 창의력을 자극하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개발하는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찍은 사진을 정리해 앨범으로 제작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 동호회에 참여하면 기술을 배울 뿐만 아니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은 단순히 기록을 넘어 삶의 특별한 순간들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취미입니다. 12번째로 추천하는 취미는 공예 활동입니다. 공예는 손과 머리를 함께 사용하며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으로 노년기에 특히 추천됩니다. 뜨개질, 목공예, 도자기 만들기, 종이 공예 등 다양한 공예 활동은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은 집중력을 필요로 하며 그 결과물을 통해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예는 또한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만든 뜨개질 스카프나 목공예 작품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공예 교실에 참여하거나 유튜브 강의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예 활동은 혼자서도 즐길 수 있지만 동호회나 클래스에 참여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며 더욱 풍요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13번째로 추천하는 취미는 춤입니다. 춤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음악과 함께 에너지를 발산하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훌륭한 활동입니다. 특히 라인 댄스, 사교 댄스, 줌바와 같은 춤은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춤을 통해 신체의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고 심혈관 건강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춤은 사회적 활동으로도 적합합니다. 댄스 클래스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춤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더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음악과 함께 움직이는 즐거움은 노년기의 우울감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다양한 취미 활동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고 그것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작은 성취를 쌓아가는 과정은 우리의 노년기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나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 노릇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자식 노릇, 부모 노릇, 부부 노릇, 친구 노릇 등 모두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고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나 자신을 돌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말이죠. 김옥 작가의 글은 이와 같은 깨달음을 표현합니다. 나이 들어보니 알겠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는 사람 노릇이라는 걸. 오늘날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난 현대 사회에서는 장수 자체가 축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거리를 안겨줍니다. 바로 노후 준비입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은퇴 후 한 사람이 한 달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1,540만 원입니다. 만약 은퇴 후 30년을 산다면 1인 기준 약 5억 5,400만 원이 필요하며 부부라면 약 11억 8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의료비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후 1인당 평균 의료비는 약 8,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모두 합하면 약 13억 원에 달합니다. 심각한 질병이 없는 경우에도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면 만약
중병이라도 걸린다면 노후 비용은 20억 원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13억 원은 준비해야 비참하지 않은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이러한 금액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버튼 교수는 앞으로 한국인들은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이미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사회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 국민 10명 중 6명은 노후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미루는 사례 등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한번 정리하여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에게 섣부른 사전 증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산이 충분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자녀에게 무리하게 재산을 증여하면 본인의 노후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며 그들이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해도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자녀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제로 증여받은 재산을 탕진하거나 잘못된 투자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한 매체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잃고 신용불량자가 된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에게 섣부르게 재산을 물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아직 점기의 기회가 많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 교육비와 양육비, 결혼 비용에 지나치게 돈을 쓰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깊은 만큼 자녀에게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과도한 지출은 정작 본인의 노후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컨대 고액 학원비, 유학비용, 결혼자금을 무리하게 지원하다 보면 부모 자신은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자녀를 지원하는 것은 더 큰 리스크가 됩니다. 자녀에게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노후를 먼저 생각하며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부모의 노후가 결국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준비 없이 조기 은퇴하거나 무작정 창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조기 종료하고 새로운 삶을 꿈꾸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은퇴는 위험천만한 선택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 폐업률은 무려 80%에 달하며 창업 후 5년 내 99%가 문을 닫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퇴직금 등 전 재산을 투자해 창업에 도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역시 섣불리 시작하면 큰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짝 인기를 끄는 브랜드들은 금방 사라질 수 있으며 본사와의 계약이 해지되지 않아 갈등을 빚는 사례도 많습니다. 창업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철저한 준비와 시장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무리한 주식 투자입니다.
최근 들어 주식 투자는 필수 재테크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은퇴 후에 주식을 시작하는 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은퇴자들은 제한된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실을 감당할 여유가 부족합니다. 더구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식에 뛰어드는 경우 실패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조급함입니다.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들은 주가가 조금만 하락해도 불안감을 느끼고 조바심에 사고 팔기를 반복합니다. 이는 반복적인 손실로 이어지며 결국 원금을 모두 잃는 경우도 흔합니다. 주식으로 성공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극소수이며 대부분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돈을 불리기보다는 현재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재테크는 중요한 노후 준비 수단이지만 안정적인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본인의 위험 감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한 후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단기적인 수익에 집착하기보다 장기적인 자산 관리를 우선해야 합니다. 5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퇴 후 활동을 멈추고 가만히 있는 것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모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활동을 멈추면 생각이 많아지고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한 자신감을 잃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건강도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몸과 마음을 모두 활기차게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사회활동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봉사활동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 상태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봉사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증 예방에 효과적이며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며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은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봉사활동을 통해 느끼는 기쁨과 보람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품위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출발이 아무리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았다 하더라도 끈기와 인내로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 행복도 함께 찾아옵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금기를 기억하며 자신의 노후를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가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